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새벽입니다. D+5일입니다. 총선이 5일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진 미래통합당이 재건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꼭 바깥에서 모셔오려고 하는지. 통합당은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장 세울 인재도 없는 정당입니까? 이런 자존심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또 김종인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허무주의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씨의 능력이나 그분의 국가에 대한 공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국에서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걸 제가 꼽아보니까 금방 10개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종인 씨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패배의 한 책임자입니다. 특히 차명진, 김대호 후보의 막말 아닌 말을 스스로 막말이라고 규정해가지고 후보 제명이라는 진짜 막말을 해가지고 막판에 선거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 그 일관된 행태는 정통 우파 킬러 역할입니다. 방공자유투사들에 대한 냉소적 자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영조, 김대호, 차명진 같은 투사들의 국회 입성을 막은 사람에게 통합당을 재건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경제민주화라는 좌파적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민주화, 가정민주화와 같은 민주화의 남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또는 민주주의자를 주장하려면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만 지킬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공민주투사여야 합니다. 반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으로부터 반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거 좀 거론하기 싫지만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민주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80세란 나이는 너무 많습니다. 일곱 번째, 정통 보수 세력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김형호, 유승민, 김세영 같은 우파 분열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자유한국당에 애정이 없는 김형호, 이석연, 김세연에게 공천을 맡겼다가 진 것처럼 우파 세력에 애정이 없는 인물에게 우파 정당의 재건을 맡긴다는 것은 허무주의적 발상이고 논리의 모순입니다. 자존심 없는 조직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홉 번째, 통합당은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같은 낙선자 그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몇 달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 것인데 임기가 남은 심재철 원내대표 주도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앞당기면은 공백을 빨리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바깥에서 모셔오겠다면은 국민 공모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6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만두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고 저의 소감을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당부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정부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지적과 요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간 성원해 주신 것은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글은 매우 잘 쓴 글입니다. 이걸 보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정치적 사안을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짧은 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건의도 하고 충고도 하고 합니다. 이분의 특별한 능력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 특별 기자회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와 비교되는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의 이 사퇴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퇴의 변을 읽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직자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저와 우리 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지지해준 우리 종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이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의 사퇴의 변에서 하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이 정권적 차원에서 있었던 부정에 대한 지적이 빠졌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를 무조건 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선거도 승복합니까? 부정선거라고 그토록 외쳤던 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선거법 자체가 부정선거의 시작이었죠.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합당 빼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행패를 이 정권이 부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표 중에 아직 선거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물색할 정도로 혼란을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면 안 되죠. 이 지도자는 떠날 때 혼란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만 훌쩍 떠나버리면 됩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굴 모신다는 정도의 보관도 없이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떠날 때 그 자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떠날 때. 등장할 때는 화려하게 하고 온갖 약속 다 하지만 떠날 때는 이렇게 예의 없이 떠나니까 결국은 통합당이 다시 도로 무슨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는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닌 이런 자학, 자멸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